저번 시간 수업했던 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자재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용역, 자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재화. 만약에 여기 글 앞에 건설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용역, 항상 용역. 이렇게 이 두 개랑 얘랑 커플이고, 얘는 땡땡땡땡땡땡의 대여는 중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 양도는 준것이기 때문에 재화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공만 있으면 용역, 재화 플러스 가공이 있으면 재화. 느낌상 재화의 파워가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이라는 주어가 들어가면 항상 용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땡땡땡 대여, 땡땡땡 양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 오른쪽에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시.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한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걔는 과세한다. 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재화인 수입,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수입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국외에 있던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는 모습이 수입인데, 이런 네모난 구역이 있습니다. 이 네모난 구역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보세구역. 국외에서 보세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공급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은 공급이 맞는데, 여기서 보세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공급이 아닙니다. 다만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들어와 버리면 모양이 얘랑 똑같죠. 그것은 공급으로 봐요. 여기는 아닌데 얘는 공급으로 보고, 그 다음 지금 표시되어 있죠. 얘를 이제 수입이라고 합니다. 얘를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수입,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수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은 뭐냐면, 얘는 이제 과세가 아니라고 했고요. 얘는 과세라고 했고, 이런 그림은 뭐냐면 보세 안에서 또 공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급으로 봐요. 물건이 들어왔다가 튕겨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그러니까 재료가 들어왔다가 재료만 다시 나가는 경우, 뭐 그런 경우겠죠. 물건이 들어왔다가 물건이 안으로 공급되지 않고 밖으로 다시 나가는 경우, 또는 뭐 중개무역의 방식, 뭐 이런 형식의 느낌은 공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에서 안으로 공급하는 건 과세이고, 국내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과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시 거래처는 세관이다. 지금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얘는 나중에 전산회계 1급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매주 전표 수업할 때 제가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수입할 때의 매매주 전표 입력 문제는 나와요. 그때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세관입니다. 세관. 땡땡 세관이 거래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과세 면세 여부. 제목이 좀 어려운데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끼워 판다.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샀어요. 화장품을 사면 뭘 더 받죠? 샘플. 걔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 금액은 따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좀 크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책은 면세입니다. 책은 면세, 부가세가 안 붙어요. 기타는 과세예요. 기타는 과세예요. 악보 이런 건 면세고, 종이는 면세고, 기타는 과세예요.
악기는 그러면 과세를 하고 있어요? 제가 면세라고 했어요? 과세이고, 악기를 사면 이 악보를 공짜로 줍니다. 자, 여기까지. 악기를 사면 악보를 공짜로 줍니다. 책을 공짜로 줍니다. 이 거래는 과세 거래이다, 면세 거래이다. 왜 과세 거래냐면 메인이 악기잖아요. 악기를 사면 끼워 파는 걸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지.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악보를 사면 기타를 공짜로 줍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메인이 악보가 되는 거니까 얘는 면세가 되는 거지. 물론 의심은 가죠. 이런 거래 있잖아요. TV 같은 거 보면 뭐 땡땡 여행 상품을 사면 냉장고도 주고 뭐 김치 냉장고도 주고 TV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다 같이 파는 개념인데 꼭 끼어 파는 척하는 행동을 하죠. 그러면서 여행을 해지하면 나머지 다 과금이 되죠. 그런 홈쇼핑 그런 상품 보셨죠? 그런 것처럼 끼워 판다라는 말은 여기를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과세 거래는 과세인 거고 면세 거래는 면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지만 생각을 과세의 부수가 과세면 답은 과세고, 과세의 부수가 면세면 면세고, 면세의 과세면 면세고, 면세의 면세면 면세다. 이렇게 책에는 나와요. 그런데 좀 쉽게 생각하는 방식은 여기를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주된 재화 용역에 따라가는 형식이에요. 주된 재화 용역에 따라가는 형식.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험에 만약에 문제가 나오는 형식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 적용공사 용역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적용공사는 과세예요. 나무는 면세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용공사를 해야 돼. 그러면 의뢰를 하면 적용공사 사람들이 나무를 사서 우리에게 파는 거잖아요. 심어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과세예요. 그것을 싸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과세라는 말은 자기 용역에도 부가세가 붙고 그 나무에도 부가세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사는 겁니다. 뭐로? 면세로. 그리고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부가세가 어디만 붙는 거죠? 그 나무에 대한 용역에만 붙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실생활에 있잖아요. 초장집. 우리가 고기 먹으러 가면 음식점에 지불하는 돈은 그 장소를 사용했던 것과 고깃값을 합해서 10% 부가세를 내요. 그런데 초장집에 가면 고기 따로 사고 부가세 없이 사고 그 다음 초장집 뭐 한 1인당 5,000원 이렇게 매겨서 그 다음 거기에만 부가세 붙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싸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초장집에 가면 결제 2번 합니다. 면세로 한번 결제하고 과세로 결제하고. 그게 이제 불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층을 다르게 하려고 뭐 그렇게 하죠. 아래에는 식육점, 위에는 음식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이런 걸 놀리는 겁니다. 말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초장집은. 요거는 면세 사업의 부수화요. 여기는 면세 거래의 부수화요. 표현을 공급의 부수화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사업의 부수화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말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시험에는 말이 안 나오고 거래 사례를 가지고 얘가 과세이냐 면세를 따지는 건데 얘는 주제가 뭐냐면 면세 우선주의예요. 면세 우선주의.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면세 우선주의 뭐 결론적으로 읽어볼게요. 면세 우선주의는 과세와 과세만 답이 과세고 면세가 만나버리면 면세고 면세고 면세다 이 말이죠. 면세가 만났으니까 면세고 면세가 만났으니까 면세. 제업은 면세업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면세업이에요. 제가 컴퓨터를 팔면 면세입니다. 일반 회사가 컴퓨터를 팔면 과세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팔면 면세예요. 제가 하는 모든 판매는 전부 다 면세입니다. 과세업자가 차량 운반구를 팔면 과세입니다. 그 토지의 매매는 면세입니다. 토지의 매매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해 놓고. 그런데 과세업이 토지를 팔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과세업이 토지를 팔게 되면 면세로 처리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과세업은 과세나 면세로 팔 수 있고 면세업은
무조건 면세로만 팔 수가 있는 거죠. 과세업자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고, 금방 제가 뭐라고 했죠?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가 뭐죠? 세금이란 글자잖아요. 그 세금이 부가세예요. 세금 계산서의 세금이 부가세예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거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고, 면세업자는 무조건 계산서만 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해요. 얘를 주된 사업의 부서에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개념은 면세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면세 우선주의 또는 부산물에 관련된 이야기도 합니다. 얘를 이제 부산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부산물이 면세다 그러면 이제 면세로 처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례는 이런 겁니다. 은행이 트럭을 매각하면 은행은 면세입니다. 은행은 면세이므로 무조건 면세로 처리를 하고, 건설업은 과세인데 과세업자가 면세를 매각하면 면세 우선주의로 면세로 처리하고, 이에 반해서 참치 통조림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참치알은 주산물이 과세이면 부산물도 과세가 된다. 이런 것도 사업에 부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례로 문제가 나오면 1차적으로 난이도 올라갑니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타협하세요. 어떻게 타협하냐고요? 틀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나오면 느낌으로 풀고 말아야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얘가 딱 답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겁니다. 제법 헷갈린다. 이게 정답입니다. 너무 알려고 이게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자. 말자. 사례,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도 사례가 없어요. 이게 사례를 찾으려고 해도 시험 문제나 이런 쪽으로는 잘 안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 이유가 헷갈려요. 누가 이거를 컨트롤 하더라도 헷갈리는 부분이고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끼워 파는 형식으로 가보자는 거죠. 끼워 파는 형식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희 학원은 무슨 사업이라 그랬죠? 저희 학원은 면세 사업입니다. 면세 사업이 과세 물건을 팔더라도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물건이, 그러니까 미술학원에서 면세기 때문에 실습 자재가 과세라 하더라도 얘는 면세로 처리가 되는 거죠. 깊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학습이 간주 공급입니다. 콩국수 언제 사줘야 되죠? 다음에 사줘, 콩국수. 담사조공국수는 과세로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과세로 안 보는 거고, 얘는 반대되는 성향입니다. 과세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과세로 본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과세처럼 안 보이는데 과세로 봐야 된다는 거고, 중요도로 따진다면 담사조공국수 10%, 얘가 90%예요. 이쪽으로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담사조공국수보다는 이쪽으로 좀 더 외우셔야 돼요. 공급으로 본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거고, 어제 우리가 했던 담사조공국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거래는 이제 불공 거래로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먼저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일단은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간주 공급은 공급으로 본다. 간주 공급은 무엇인가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제처럼 담사 조공 국수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지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간주 공급에 대한 종류를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불공거래로서 처리해야 되는데, 되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 불공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불공이 뭐냐면 내가 매입세액의 개념은 내가 물건을 살 때 지불하였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10만 원에 만 원의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그 만 원은 돌려받습니다. 근데 그 만 원을 못 돌려받는 거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로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 부가세는 못 돌려받아요. 그것을 불공거래라고 합니다. 원래는 불공거래로서 내가 이 선풍기를 사서 거래처에게 주겠다라는 말은 접대비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선풍기를 사면 얘는 불공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살 때 고객한테 준다고 안 사면 되잖아. 사죠. 회사에서 사는 것처럼 해서 그냥 회사에서 쓰는 것처럼 해서 사서 매입세 공제받고 그리고 이 선풍기를 고객한테 주는 거죠. 이해가요? 그런데 내막은 그냥 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거래는 불공거래로서 처리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유로 부가세 매입세 공제받고 그리고 그거를 원래 거래처럼 다시 불공거래를 한다면 그러면 처음에 돌려받았던 부가세를 토해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게 토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간주공급의 첫 번째 특징은 일단 불공거래여야 한다가 1번이에요. 불공거래가 아닌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매입세 공제 안 받았기 때문에 토해낼 것도 없는 거죠.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예외는 판이에요. 예외는 판. 같이 외우셔도 되겠죠. 예외는 판이에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즉 매입세 공제 받지 않은 거래는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 목적 타산자 반출만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주 공급으로 본다. 예외는 판입니다. 판. 이게 간주 공급의 본래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최종적으로는 간주 공급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깊게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도 편합니다. 이 차를 내 딸에게 그냥 사주면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내 딸에게 그냥 사주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말은 뭐라고 하죠? 불공이라고 하죠. 불공인데 머리 쓴 거죠. 회사에서 산 걸로 하고 이 1,000만 원에 100만 원짜리입니다. 회사에서 사서 100만 원 매입세 공제받고 그 차를 딸에게 주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얘를 회사에서 사가지고 매입세 공제받고 다시 그것을 딸에게 주죠. 저 닮았잖아요. 이게 불공. 이것을 간주 공급으로 본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았죠? 다시 토해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진짜 내막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회사에서 이 친구에게 준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준 것으로 본다. 부가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얘는 뭐죠? 예를 들어 소나타는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얘를 뒤에 그림이 나오구나. 그냥 사도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받아서 다시 이렇게 준다고 해도 매입세 공제는 어차피 못 받는 거니까 얘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는 것으로 안 본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법 아니다 이 말이죠.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간주 공급의 종류는 자면, 비판, 개사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면, 비판, 개사패. 다음의 사적 콩국수. 얘는 어떻게 외워야 돼? 자면, 비판. 저는 처음에 누구에게 이렇게 외웠어요. 자기 얼굴에 비판을 하면 개를 사서 팬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동물학대잖아, 동물학대. 자기 얼굴에 비판을 하면 개를 사서 팬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여튼 그렇게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자면, 근데 뇌리에 딱 박혔어요. 자면, 비판, 개사패. 자에는 면, 비판이라는 종류가 3가지가 있고요. 실제적인 종류는 4개예요. 자, 면, 비판, 개사패. 자,
자개사패예요. 자개사패.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가 공급이라는 뜻이고 면제사업으로 전용. 일단 시험에는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끝이고 요것은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면제사업인데 제가 컴퓨터 살 때 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산다고.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고. 면세사업에서 쓰는 것은 무조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업장 하나 더 만든 거야. 일부러. 가상적인 사업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는 것으로 잡고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죠. 저기 있는 뭐 카메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을 한다라면 봉고차도 크잖아요. 4천만 원에 400만 원짜리. 를 전부 다 과세 사업에서 사용한다고 해놓고 내가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세 공급자가 면세 공급자에게 물건을 판 것으로 봐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음식점을 위해서 산 봉고차를 학원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가세를 다 토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가 불공입니다. 불공인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제가 넣는 휘발유 승용차에 넣는,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에 넣는 차기름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업을 하냐면 주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 사업을 하면 내가 고객에게 파는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고객에게 파는 척하고 내 차에 집어넣는 거죠. 뭐 사례를 들면 이런 사례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좀 이런 사례들은 좀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농업에 사용하는 기름하고 집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또 달라요. 뭐 그래서 농업에 사용한다고 신고해놓고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불법이죠, 불법. 이것도 따지고 보면 불법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받았다면 토해내야 된다. 자면비, 자가 공급에는 면제 사업 전용과 비영업용,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 자, 다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것은 예외는 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는 처음에 매입세 공제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무조건 공급으로 봅니다. 이 설명은 미리 해드렸어요. 제가 부가세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인데 사업자 단위 과세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선택했을 때는 이 두 개를 묶어버리고 그때는 공장에서 매장으로 물건을 넘기는 것을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죠. 아니면 묶는 행위를 하지 않고 따로따로 본다면 공장 따로, 매장 따로, 부가세 신고 따로 해야 되고 따로 신고해야 되고 따로 해야 되는데 얘 공장에서 매장으로 공급하는 것을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으면 얘는 계속 매입만 일어나고 얘는 계속 매출만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므로 공장에서 매장으로 물건 넘길 때는 매입했던 가격 그대로 매각 처리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공장에서 매장으로 물건 넘기는 것도 간주 공급으로 봐요. 다만 이것을 묶어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묶어버리는 행동이 뭐냐? 사업자 단위 과세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로 묶어버린다면 걔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얘는 처음에 불공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토해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면 비판, 그 다음에 개죠. 개인적 공급. 또 다른 경우가 들어왔네요. 어디까지 왔지? 다음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자했네요. 자, 면, 비판. 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가 공급이 아니니까 돈 다시 토해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넘어가겠다. 타사업장의 원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한 경우. 내가 원자재를 A라는 공장에서 다른 B 공장으로 원자재를 넘기는 행위는 판매 목적이 아니죠. 재료를 넘기는 행위는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부가세 안 내도 된다. 판매 목적은 부가세 내야 된다. 이 말이고.
시험 연구용 또는 수선용으로 사용하고 소비한 경우 우리 회사의 원자재를 수선비로 사용할 수가 있죠. 수선비로 사용한다면 걔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사후 무료 서비스 제공에 사용한 경우 화장품, 견본품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 얘는 광고 선전비다 이런 이야기고 얘는 수선비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급은 매출의 개념이고요. 얘는 매입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판매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거, 불량품 교환이거나 또는 상품 진열 이런 것들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품 진열하면 가장 생각나는 파트가 어디죠? 핸드폰이 되겠죠?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이라는 것은 사업을 목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우리 인출금 같은 개념, 집에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것을 개인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회사의 제품을 창립 기념일 직원에게 준다든지 또는 체육대회 날 뭐 이렇게 준다는 거, 걔는 과거에는 간주 공급으로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인적 공급까지 진행이 되었고,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자면 비판 개4 사업상 증여는 접대비입니다. 아직 우리는 접대비에 대한 개념조차 잘 모르는 상황인데 접대비는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내가 접대를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접대를 목적으로 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래처에게 술 사줬어. 술 먹고 술 한잔 하고 접대비 처리하잖아요. 예, 매입입니다, 매입. 접대를 목적으로 밥을 사주는 거잖아. 사는 거잖아, 사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접대비는 다 매입 접대비입니다, 매입 접대비. 매입 접대비는 불공인데 얘 사례는 매출 접대비입니다. 공급 접대비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내 물건을 주는 경우예요. 대부분은 사는 경우로 처리하는데 얘는 주는 경우의 접대비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매출 접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출 접대비. 고객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당수인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접대비는 전부 다 매입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례가 나오면 흠칫거려요. 왜냐면 얘는 매출 접대비니까. 매출의 의미는 공급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고객에게 판매 장려금 또는 선물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물건으로 제공한다면 걔는 물건을 공급했기 때문에 매출로 잡습니다. 나중에 이 사례가 나올 거고요.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 터져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본 적이 있다. 이제까지는 전부 다 매입 접대비라는데 이제까지 매입 접대비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나중에 사례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 없이 남아있는 재화.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지만 우리는 자면, 비판, 개4, 폐만 알면 된다고. 내용을 안 알아도 돼요. 제가 머리를 굴렸어요. 짱돌을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돈을 더 수월하게 벌 수 있을까? 내가 노트북을 고객한테 220만 원에 팔고요. 220만 원에 팔고 사실은 220만 원을 받아서 20만 원을 고가에 납부를 해야 되나요? 사실은. 제 말 이해하셨어요? 원래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 노트북이 220만 원짜리, 200에 20만 원짜리, 공급 가액이 200이고 세액이 20만 원짜리를 팔면 실제적으로 내 손에는 부가세 20만 원 내야 되고요. 국가에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고 그 2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도 내야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180만 원이에요. 그래서 머리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알았다. 노트북을 대빵 많이 사가지고 매일세 공제 다 받아요. 여러분들이 사면 매일세 공제 못 받죠. 과세 사업자로서 노트북을 사서 전부 다 매일세 공제 받고 폐업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보면 내 창고에는 노트북 이만큼 있죠. 그리고 파는 거죠. 정직하게 190만 원에 팔게요. 그래도 이익이에요. 어차피 부가세 내야 되고 200만 원 내 돈이지만 거기 소득도 내야 되니까
내 손에 쥐는 돈은 220만 원짜리 팔아도 180만 원밖에 안 들어오니까 폐업하고 팔지 뭐. 그리고 190만 원에 판다고 하면 경쟁력도 있지. 그 친구는 분명히 다른 데서 사면 220 줘야 되는데 나한테 사면 190에 판. 단 조건은 걸죠 제가. 현금 영수증 못 해드려요. 신용카드 안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보고 190에 파는 거죠. 아, 그거는 다른 전략입니다. 그거는 다른 전략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사례고,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비싸게 팔아서 원재료 다 떨고 남은 재료 떨이 하면서 이익 보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인데 싸게 파는 거죠. 이미 원가 처리는 다 됐으니까. 얘는 파는 족족 이익이 생기는 그런, 대충 뭐 그런 거고, 그 마케팅적이고,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아, 그러면 뭐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걸 막아놨죠. 물론 이제 파파라치 이렇게 팔면 안 된다라는 건 있지만 사실 그래 파는 사람도 있죠. 뭐 암암리에 이렇게 뒷거래라고 하죠. 그렇게 파는 사람이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업자 구대성이 폐업 딱 하는 즉시 비사업자인 구대성에게 판 것으로 봐요. 1차적으로. 실제적인 공급은 비사업자인 구대성이 190만 원에 팔 때 이때가 공급인데 개념상으로는 사업자인 구대성이 폐업 딱 할 때 남아있는 재화를 그대로 고스란히 비사업자인 구대성에게 파는 것으로 봐가지고 부가세가 그 자리에서 다 내야 돼요. 그래서 폐업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때 매입했던 것들을 다 신고 납부해야 돼요. 선생님, 매입되어 있는 것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판매 안 됐으면 남아있는 것으로 보겠죠. 이해가시죠? 매입했던 걸 고스란히 다시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자면, 비판, 개사, 폐에서 예외는 판이 제일 많고요. 판이 예외가 잘 많고, 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답은 이 제목 글자 세 글자가 가장 중요한 글자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폐업시입니다. 폐업시. 지금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제가 금방 설명해 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시험에 나오는 건 공급 시기가 언제냐가 시험에 나와요. 다른 모든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는 실제 공급되었을 때예요. 그것을 사용 수익일, 사용 소비일 이렇게 하는데 얘만 폐업시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비사업자인 구대성이 폐업하는 그 당시에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실제로는 공급할 때인데 그렇기 때가 아니라 폐업할 때 공급한 것으로 봐요. 얘가 포인트입니다. 얘가 폐업 시 얘가 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주 공급 정리하겠습니다. 자면, 비판, 개사패. 요즘 동물학대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자면, 비판, 개사패. 걸어 다니면서 남자친구 너는 개사패 해? 나는 자면 비판 할게. 만났을 때 자면 비판 이렇게 하면 짝꿍이 개사패 어쨌든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얘가 빨간색이 진한 이유는 얘가 예외이고 얘만 조심해라고요. 패 없이. 그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면 비판 개사 패 없이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는 거의 이 문제는 거의 다 풀어내요. 자면 비판 개사 패 없이.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래처에 물건 주고 또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그러지 않겠죠. 내가 내 딸에게 차 사주고 내 딸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나 판만은 예외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공급 시기가 거의 다 사용 수익 소비일입니다. 사용일, 수익일, 소비일. 얘가 공급 시기가 되는데 폐업 시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매입세 공제 받아야 토해내는 형식입니다. 즉 처음부터 불공 거래였다면 얘는 간주 공급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불공 거래였다면 간주 공급이 아닌데 예외는 판입니다. 판매 목적 타산사 반출은 처음에 과세 거래였다 하더라도 불공 거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간주 공급으로 봐요. 결론, 얘는 지금 당장 이해하지는 못해요. 부가세법 1번부터 8강 모든 종강할 때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타협하셔야 돼요. 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단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지 라는 개념은 이 페이지입니다.
자면, 비판, 계사, 폐 없이 이렇게 외우시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공급 시기는 폐 없이고, 안 먹어도 먹은 것을 불공이어야 간주 공급으로 보는데 예외는 판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담사, 조, 공국수. 다음 글자가 뭐였죠? 사. 자, 자면, 비판, 개. 사. 그 사랑 이 사랑 겹쳐져요. 그래서 담사 조공국수의 사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고, 자면, 비판, 개, 사, 폐의 사는 접대비사예요. 사업상 증여. 그래서 사업의 포괄 양도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자면, 비판, 개, 자면, 비판, 개, 사, 폐. 이 사와 이 사와 헷갈려요. 아시겠죠?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PC방 넘기는 거.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자면, 비판, 계사폐를 골라라. 아니구나.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재화의 수입은 제가 과세 거래라고 했죠. 그냥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고 나왔네. 재화의 수입 과세 거래이고요. 세 가지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먼저 넣어보세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세 가지가 제목이에요. 책에 지금 과세 거래가 제목 2절 과세 거래, 가 재화의 공급, 나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 이렇게 돼 있어요. 뭐야? 가나 3이 뭐야? 가나 다. 이해가시죠? 재화의 공급. 근데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예요, 아니에요? 과세이죠. 노트북 공짜로 줘도 부가세 내야 되잖아요.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이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가 아니고, 단 부동산 특수관계자 무상 공급은 과세한다. 재화의 수입은 과세 맞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밥을 공짜로 먹는 것은 부가세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단 부동산 임대는 제외라 그랬어요. 고용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에 취직해서 월급 받을 때 부가세 냅니까? 안 냅니다. 라는 아니죠. 일단 라는 아니고, 재화 지금 현재 정답은 몇 번이냐면 가나가 정답이 됩니다. 뭐가 과세 거래라고 했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무상 공급, 부동산 중에서 특부무 공급, 이렇게 과세 거래가 됩니다. 자, 다음 기출 문제. 부가세법상 재화 공급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 공급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속하지 않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속하지 않는 것. 이 중에 하나가 용역의 공급입니다. 서비스의 냄새가 나는 거. 재화를 원래 공급이 인도 또는 양도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1번은 당연히 재화 맞고요. 2번 자세히 보세요. 자재를 플러스 맞죠? 자재가 들어갔고 그 다음 뭐 어떤 용역이 들어갔다는 거죠. 재화와 용역이 같이 들어가면 뭐라고 했죠? 용역만 들어가면 용역인데 재화 플러스 용역이 되면 재화의 공급 맞죠? 근데 여기 만약에 주어가 건설업이 들어가면 답은 용역이고, 지금 현재 문제는 재화고, 재화의 공급이니까. 3번 현물 출자에 의해서, 출자 오늘 배웠잖아. 출자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내는 거죠. 그럼 내가 법인에게 물건을 공급한 것으로 봐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봐요. 얘는 강조는 안 해드렸는데 여기 포인트도 인도하고 양도가 포인트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노하우 정보 제공이니까 서비스 제공이에요. 서비스 제공. 그래요. 여기서 일침을 가하면 여러분들 이론 3문제밖에 안 돼요. 이론 3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들으세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재화 공급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왠지 맞는 거 단어가 맞죠? 인도, 양도. 할부라고 해도 돈을 늦게 주는 거지 물건을 미리 받는 거죠. 어? 담이 뭐였죠? 지금 담사조공 국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네, 매칭이 안 되네, 이제 알죠? 간주 공급은 보는 거고, 담사조공 국수는 안 보는 거예요. 담사조공이 뭐였죠? 법원에서 하는 거. 강제 공매 및 경매. 강제. 자발적인 거 말고. 그래서 민사집행 법이 강제죠. 강제로 경매를 해서 내 물건이 내 손에서 떠나 보내지는 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맞죠? 억울한 게 아니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는 그냥 인도, 양도. 여기도 인도. 제가 이 페이지 학습할 때 여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할부 판매, 교환 판매, 가공 판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인도, 양도, 인도, 양도, 인도, 양도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나중에 동영상 한번 더 돌려보시면 인도, 양도, 인도, 양도, 인도, 양도라고 제가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는 인도, 양도가 중요하다라고 하죠. 재화 공급의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거.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거. 자, 면, 비, 판, 개, 사, 폐. 정답은 4번. 사업용 기계장치 양도는 그냥 공급이에요. 그냥 공급이고 얘네들도 공급인데 그냥 공급이 아니라 간주 공급인 거예요. 공급을 아닌 것 같은데 공급인 거. 이런 것들을 간주 공급이다 라고 합니다. 문제가 뭐 이래 많어. 자,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 용역의 아까는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거고 지금 용역의 공급. 건설업자가 끝났죠? 건설업자는 무조건 뭐죠? 용역. 얘는 용역이고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오리지널 용역만 줬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재화 플러스 용역이 아니라 용역만 줬다고. 얘는 용역. 저희 아까 얘는 또 뭐였죠? 얘는 노하우 제공하는 것은 용역. 여러분들 배터리가 다 되어 보입니다. 4번 특수관계자의 특, 그 다음 부, 임대, 무상. 얘는 과세한다. 맞죠? 얘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과세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리는 요거죠. 요 그림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